지구상의 6개 대륙 중 가장 늦게 위기를 맞이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거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법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한국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자기진단 등 어플을 이용한 솔루션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직 확산 초기이기에 한국의 모델을 도입하여 확실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멕시코 역시 한국식 대응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리스코 주연방 하원 의원인 토나티의 의원은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의 대응 능력은 놀랍다, 정보를 공유해주길 바란다 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죠. 한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의 작가이자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가 지난 20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사태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위기가 지금 세대가 겪는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부와 기계인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하죠. 역사가 늘 우리에게 증명했듯이 지금 사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긴급 처방은 천천히 이루어지던 모든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라면 수년간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결정들이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하에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미명 아래 성숙되지 못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이 바로 도입됩니다. 한 국가 전체가 사회적 실험을 위한 피실험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의 선택. 둘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을 때조차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임무였던 KGB가 2억 4천만 명의 인민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죠.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CCTV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것을 강제화함으로써 중국은 신속한 통제가 가능했죠. 과거에는 근접 감시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밀착 감시로 진화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앞으로 세계는 점점 중앙정부의 감시체제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분노와 기쁨, 지루함과 사랑 등의 감정조차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단지 감기나 발열처럼 생물학적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작할 수도 있을 테죠. 일각에서는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듯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이끌어낸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는 이후 세계에서 당연시 여겨지니까요.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을 택할 것이 당연하기에 이러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죠. 이는 곧 세계의 미래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흐름으로 변모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개인정보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시민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를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죠. 이들 국가들 또한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폭넓은 테스트,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앙 집권적 감시와 무서운 처벌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팩트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것이죠. 빅브라더의 감시 없이도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익을 알고 정보를 숙지하는 시민들은 무지하게 감시받는 대중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이죠. 당장 수많은 병을 예방하는 행위인 손으로 비누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누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여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존재함을 알고 이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은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경제 위기가 무엇보다 증폭되는 이유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공조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오직 은폐를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였지만 이후 한국에서는 자국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 전 세계에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고 있죠. 국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세계 각지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생산되고 있는 모든 의료 물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하고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테스트기와 호흡기 관련 물자가 중요하죠. 현재 중국이 마스크를 무기로 미국에게 고지를 점령하려는 태도보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키트를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과도 같은 국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발생했을 시 국가들이 전략 사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를 전쟁의 적으로 여겨 이것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물자를 인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게 물자를 지원하고 피해가 적은 국가는 타국의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사람들을 구할 뿐 아니라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추후 자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자국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전선에서 또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가들이 자기만 살자고 타국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특성상 더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뿐이죠. 과학자, 의사, 기자, 정치인,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왕래하며 교류해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국경은 개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 간에도 자발적인 감시 체제와 신뢰는 중요하기에 여행자들은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스크리닝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옳죠. 여기서 또다시 한국의 어플 활용을 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상호 신뢰를 통해 제대로 확립이 된다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 역시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4년 위기 당시 미국은 스스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의 미래는 다소 간과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죠. 유럽발 입국 금지를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개발하는 독일의 제약회사에는 10억 달러를 건네며 독점 계약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이렇게 독단적인 노선을 취해왔으니 최근 들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행동을 어느 정도 보여도 이를 따르는 국가들이 몇 없는 것이죠. 이번 위기는 인류를 분열시킬지 단합시킬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지만 단합을 택한다면 인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만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에 큰 어려움과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소행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자유주의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국이 늑장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뒤늦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그 성숙함이 덜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명한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진영에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모범과 희망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해외 뉴스 사이트의 댓글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타 국가보다 뛰어난 방역 등을 보여줄 수 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의 행동이 보여준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줄 알면서도 협력해 나가는 모습 등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고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모습과 한국은 뭔가 또 다른 것 같다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준 한국인의 선진적 시민의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양심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주 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맞는 행동이죠. 한국인들은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면 일단 빠르게 주위를 스캔합니다. 바로 아늑하고 편안한 자리를 찾는 모습이죠. 특히 창가 쪽이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방이나 소지품을 올려두고 주문을 하러 가죠. 이런 모습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인기가 많은 강의를 수강하거나 유명한 제품 출시 등으로 새벽부터 와서는 가방을 두고 줄을 막고는 사라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등장하는 일명 가방줄도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회사나 학교 등에 단체로 우산을 펴서 말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전 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길을 가던 중 길가에서 1000만원권 수표와 현금 20만원을 줍게 되죠. 당시 군인이고 나이가 어린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 욕심도 날 법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이를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동네에 살던 62세 주민 한 명도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31만원을 주었다며 경찰서에 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 돈은 한 80대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인출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흘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사히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다며 이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싶다고 했지만 이들은 모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누구든지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며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소지품을 몸에서 분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다니는 것이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휴대폰이나 지갑을 놓고 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데 한국인의 이런 모습에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면 말이죠. 택배 문화는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한국의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 물품을 집 앞이나 문 앞에 쉽게 놓고 가는 일이 흔한데 외국에서는 택배 기사가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쫓아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서 놀랍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관해주고 돈을 받는 전문 업체까지 생겨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인의 양심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한 프랑스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같은 것들은 몰래 가방을 찢어서라도 훔쳐간다. 지갑은 말할 것도 없다 라며 이게 대체 가능한 것이냐며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서로 간의 믿음에 근거한 시민의식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져갔을 경우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공감하는 인식이 발달한 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을 돕는 선한 시민의식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양천구의 대로변 사거리에서 트럭에 실려있던 소주 600여 병이 도로로 쏟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들이 뛰쳐나와 일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죠. 쏟아진 소주병은 오류동 방향 3개 차로를 가로막았지만 통행이 막힌 차량의 운전자들이 자진의 병을 함께 치우면서 빠른 속도로 해결된 것입니다. 5분이라면 거의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나와서 앞뒤 안 보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운전자들은 소주병 때문에 도로가 막혀 통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이 도우면 얼른 해결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라고 했죠.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도운 것이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들은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엔진에 소주병, 도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올 정도로 타인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런데 이런 훈훈한 일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얼마 전 포항의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죠.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던 그 영상.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속의 한 트럭은 코너를 돌던 중 다수의 유리병을 바닥에 쏟게 되고 도로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닥에 깔린 유리 파편 때문에 자칫 2차, 3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 그 자체였죠. 당시 이곳은 비까지 내린 후라 미끄러움은 더욱 증가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3명의 고등학생들이 우산을 접고 달려가 유리 파편을 치우며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파편을 치우는 학생들을 본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에 동참했고 길거리를 걷던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총 9명의 시민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운전기사를 도우며 상황 정리에 동참합니다.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 유리 파편 등으로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움직였고 비가 내리는 것도 상관없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은 학생들의 모습에 주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네티즌들도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탈 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죠. 이렇게 한국은 전 국민이 나이를 불문하고 타인을 돕는 것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전복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 장시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이 화물차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많은 귤들이 전부 도로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는 이때의 충격으로 차 안에 갇혀 신음만 낼 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승했던 그의 조카도 정신을 잃고 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은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하자 미친 듯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달려와서 기사님의 탈출을 도와주거나 차량 통제 등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겠죠. 이건 10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달려오던 그들의 손에 공통적으로 들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대자루나 바구니였죠. 운전자가 사고로 빠져나오지 못함을 확인하고 길바닥에 널려있던 귤을 쓸어 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귤을 포대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는 운전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중국에서는 말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운전자가 가까스로 나와서 귤 도둑들을 저지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들은 합세하여 운전자를 밀어냈다고 하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음료수를 훔쳐가려고 이곳에 모여들었죠. 그런데 음료수를 주워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집은 모두 철거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개발 지역에 버티고 안 나가는 철거민들의 집을 몰래 부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계략이었다고 하죠. 자신들의 욕심에 스스로 당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한국과는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인의 어려운 상황에서의 단결된 모습입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단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런데 최근 집중 조명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죠. 현재 한국은 3단계를 목전에 두고 2.5단계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조만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면서 더 광범위한 전염을 경고하기도 했죠.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당분간은 집에 머물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며 모든 영업활동은 9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필수만을 남기고는 올스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잡음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미착용한 시민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죠. 평소 저녁이 되면 그 많던 거리의 사람들도 현재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한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들도 상황을 이해하며 스스로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합된 모습은 북미나 유럽 등의 외국인들이 봤을 때 매우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의 조치를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에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만 해도 집단 시위로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생계가 달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상황은 심각하게 변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국인들의 순응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겠다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살펴본 현재 한국의 발전된 시민의식,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모습을 더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